니 이거 좀 끼리고 있그래. 네, 엄마 좀 보고 없구마. 국냄비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소양은 대돌 아래 내뒹구는 신발을 이리저리 정리한 후 방으로 들어선다. 네, 왔다 엄마야. 좀 어떻노? 아지매가 국을 주더라. 엄마 갖다 주라고. 지금 숙향이가 끼리고 있다. 그제사 소양 어미가 등을 돌려 소향을 향한다. 춥제. 오늘 장이라 바빴을 낀데. 네가 그거 다 했나? 아지매캉. 소양의 주위로 동생들 셋이 우르르 모여들고 소양은 그것들을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주면서 눈은 엄마를 향해 말하고 있다. 오늘 장은 바빴다. 그 걔도 내 엄마 없이 일 다 안 했나? 아지매가 카더라. 이제 내도 엄마 맹크로 돈 줄기라고. 막내 향숙이는 소양의 무릎에 올라앉고 노마와 종락이 양쪽으로 자리 잡으며 소양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동생들은 누나가 외출할 때마다 손에 뭔가 들고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아는 소양은 막내를 안고 얼으면서 말했다. 우리 향숙이 오늘 뭐 했노? 말 잘 듣고 안 울었나? 언니가 오늘은 깎아 못 사왔지만 내일은 꼭 사줬구만. 니는 오빠야 하고 노마 언니하고 있그래. 내 부엌에 나가봐야 된다.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막내를 번쩍 안아내리고 방을 나선다. 엄마는 몸살로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소양은 안다. 이상하게도 죽었다는 아버지의 무게가 자신에게는 멀리서부터 귓전에 들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뗄나무 할 때 손가락에 찔리는 가시처럼 따갑거나 아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심해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조금은 미안해지기까지 한다. 호롱불 밑에서 늦은 저녁을 마치고 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온 소양이 아직 남아있는 아궁이 불씨를 부직갱이로 긁어내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손을 위로 올려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는다. 눈은 감았으나 눈을 뜨고 있던 잠시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보일 건 다 보이고 들릴 건 다 들린다. 소리들은 몇 해 전에 경험했던 태풍처럼 머릿속에서 윙윙거리고 눈에는 엄마의 등이 보이고 대돌가에 어지럽게 널린 작은 신발들이 보이고 소반 위에 놓인 얻어먹은 국냄비도 보인다. 왜 이리 마음이 산란한지 영문도 알 수 없는 소양은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 불씨를 몽땅 빗자루로 쓸어 아궁이 속에 넣고 재를 덮은 다음 방으로 들어섰다. 불을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방 안은 후끈한 온기 속에서 동생들은 이미 사방으로 자리하고 잠에 빠져 있었다. 엄마도 등을 돌린 채 자는지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지 꼼짝도 안 한다. 동생들을 잡아 끌어내리고 올리고 뒤집고 하여 나란히 누이고 겨우내 덮느라 떼저른 소미불을 덮어주고 자기도 엄마의 등 뒤로 가서 눕는다. 엄마의 등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새우처럼 몸을 굽히니 엄마의 숨소리도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린다. 소양은 한기가 느껴져서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뜨고 돌아보았다. 엄마는 없고 동생들은 아직 자고 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엄마가 일어나서 부엌에 있는 모양이다. 어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잠이 들었던 소양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동생들 이불을 다독거려주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가을에 그두어 말린 콩떼기를 하나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일났나? 네가 불을 떼든가 내가 물을 길러오든가. 숙향이가 물을 안 길어놨네. 소양은 대답도 않고 신을 끌며 부엌에 들어서서 아궁이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괴안나? 물은 내가 이고 없구마.
엄마야가 불 때라. 근데 오늘은 우리 어디 가노? 소양은 불길이 붙어오르는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니는 집에 있거라 오늘. 내가 나가봐야 알지. 노마보고 집 보라 하고 니는 숙향이하고 뗄나무나 해놓고 보리쌀이나 삶아 놔라. 엄마는 어디서 기운이 솟았는지 움직일 때마다 치마에서 바람이 윙윙 불어댄다. 소양도 정신이 나는 듯하다. 빈 독을 머리에 올리고 새물어 가면서 어제보다 한결 마음이 편한 걸 느낀다. 소양어미는 폭으로 들어서자마자 대포집 문을 열고 들어선다. 무신날이라 해는 떴지만 장터에는 흙먼지바람만 불고 인적이 드물다. 어제 일한 소양이 품삯도 받고 또 무슨 일거리라도 찾아볼 요량이다. 해태일도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고 고기잡이라고 해야 도다리나 조기가 나는 3월이지만 조기배는 거문도 쪽에서 조업을 하고 또 추라도 거기서 하는 통에 삼천포로 오는 배가 드물고 도다리는 철이 조금 이른 탓에 잡히는 양이 적을 것이라 일이 궁할 것을 아는 소양어미다. 아짐에 일 났는겨? 하고 부엌 앞에 딸려있는 방문을 열어젖히니 아직도 이불 속에서 누워있던 대포 아짐에는 몸을 뒤척이며 소양이네 들여온나? 네 몸살기가 있어서 그런가 어째 삭신이 쑤시서 안 일라고 그냥 누워있다. 어제는 소양이가 욕 봤대이. 가가 그래 안 봤더이만 어제 일하는 거 보이 다 컸더라. 자네한테는 아들 못지 않을 아더라. 그래 니는 어떻노? 안 됐지만 아들 보고 살아야지. 세상 일을 한치 앞도 모르고 사는 기 우린기라. 소양어미가 들어서자 대포 아지매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고 치마 속을 들추고 전대를 꺼낸다. 아나 이거 받아라. 어제 소양이 일한 기다. 가한테도 말했지만 내 니 품값으로 쳐준대이. 손끝 야무지게 일하는 기 꼭 니 닮았다 소양이가. 아지매는 1,000원을 내놓는다. 소양어미는 어설피 받아 넣으며 요새 지 찾는 사람 없습디꺼? 며칠 누워 있다 보이 큰일이라 예. 아이고 다음 주에 아도 학교 입학도 시켜야 되고 하며 한숨과 함께 눈을 방바닥으로 내리까는데 안 그래도 여곽 주인이 어제 소양이 간다음에 늦게 왔더라. 나라 사람들이 무슨 뭐 항로 개발인가 뭔가 한다면서 이 근처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닷새 묵을 기라 하더라. 여럿이 와갖고 삼시세끼를 해대야 된다고 니 있으면 와달라 쿠던데 지금 그 가봐라 퍼떡.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양어미가 벌떡 일어서며 아지매 장날 올게예 말을 남기고 황급히 여곽으로 향한다. 춘삼월 을씨년스런 날씨는 한겨울 매일 품팔 걱정 없이 일 나가던 때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 좀 더 날씨가 풀리면 하다못해 갯벌이라도 후벼 파서 조개나 낙지라도 잡으련만 지금은 그것도 이르고 종종 달려있는 입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만 급하고 아득해지는데 혹시 며칠 일거리라도 생기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곽에 들어서니 부엌에 있던 주인 여자가 아이고 소양이네. 기별 받았구나. 아이고 아파서 못 올 기라 해서 내는 며칠간 이 일을 혼자 어찌 해내나 싶었는데 잘 왔대 하며 행주치마에 손을 감싸 닦으며 반겨준다. 몇 명이나 된다고? 아지매 혼자 못 하십니까? 아니다 방이란 방은 다 찼다. 이 방만 빼고 여는 보살님이 계시고 전부 해서 12이대. 소양어미는 부엌 옆에 딸린 방에 그 무당이 있다는 사실에 입맛이 가시는 듯 입술을 꾹 다물지만
곧 부엌으로 들어서서 해야 할 일들을 눈으로 찾으며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잊어버린다. 여수 쪽에서 부산 방향으로 항로 개발을 하는 해양청 조사단이 삼천포 항에도 여건 조사를 위해 온 것이었다. 해방 후부터 있던 얘기였지만 말만 돌 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는데 사변이 끝나자 사변 동안에 해군정이 정박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알았던지 국가시책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큰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포구를 항구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측량하고 설계하고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 여럿과 총지휘하는 사람쯤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가 점심때에 우르르 모여들어 한 차례 상을 물리고 나자 아지매가 소양아, 우리 영감이 가던데 오늘 저녁에는 기관장들이 다 모인다고 상을 반하라 카더라. 뭘 하면 되겠나? 나물도 귀하고 고기도 때가 이르니 물도 안 좋고 어쩔까? 밥도 무에 안 됩니까? 국하고 밥은 됐지만 보나 안 보나 술자리인 게 분명한데 도다리가 들어올라나 모르겠지만 그게 요새는 제일 아닙니까? 조개 넣고 전도 좀 붙이고 아까 보이 텃밭에 아직 겨울배추가 있던데 예? 그걸로 절이나 해내고 하지 예. 요새 뭐 할 게 있습니까? 영감이라는 자는 어디서 뭘 했던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투리로 봐서 경상도 어디쯤에선가 온 것은 분명했고 해방 전에 일본인이 쓰던 집을 적산가옥으로 불화받아서 초로에 접어든 마누라로 하여금 지금의 여곽을 하게 하고 자기는 딱히 하는 일 없이 그저 인근의 유지들과 어울려 소일하는데 불리는 이름이 참의관이다. 도는 말에 의하면 해방 전에 외놈 밑에서 밥그릇 차고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한다. 한겨울에 비해 해가 많이 길어졌다고는 하나 소양어미와 주인 여자가 정신없이 포구 어전으로 밭으로 부엌으로 들락거리는 사이에 어느덧 해가 저물고 마땅히 10명이 앉을 자리가 없는 탓에 안방에 교자상 2개를 나란히 놓고 상이 차려졌다. 소양어미는 벌써 시끌대며 음식을 기다리는 남정네들이 우르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기가 편치 않아서 주로 음식을 마루에 갖다주고 그 음식은 주인 여자가 방 안으로 옮겨 상에 놓곤 하는 중인데 부엌 옆에 붙어있는 방 앞에 무당의 신이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아침에 이 방에 보살님이 계신다 했는데 하루 종일 안 보이시네? 하고 묻는다. 아, 아침 일찍의 어디 갔다 오신다고 나가셨는데 저녁 답에 오신다고 불러놓으라 하더라. 오실 기다. 눈에 안 보여서 거의 하루 종일 잊고 있었던 무당인데 음식을 날라주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었다. 방 안에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하다. 분주했던 상차림도 다 끝나서 주인 여자와 소양어미가 부엌바닥에 쪼그려 앉아 저녁을 때우고 있다. 남은 음식이지만 소양어미는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봄 도다리 무침이고 낙지볶음이고 조개전이다. 얻을 수만 있다면 싸가지고 가서 자식 새끼들 먹이고 싶지만 비싼 반찬거리를 돈 주고 산 것들이라 줄 리도 없고 또 넉넉지도 않아 그냥 몇 점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목구멍에 넘어갈 때마다 마음은 안 편하다. 삼천포 유지들은 다 모있다. 수협장, 지서장, 업장, 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던데 우리 영감 말이 지역발전위원들이 맞아. 지역발전위원들이 환영하는 자리라 하더라. 입안에 든 음식을 씹어가며 주인 여자가 말을 하는데 방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손에 밥그릇을 든 채 일어서서 대청으로 갔다 와서 소양아, 네가 술 좀 들라주고 오니라. 내 밥 좀 마저 묵자 한다. 속으로는 방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소양어미는 소주 옹기독을 기울여 주전자 가득 채워서 쭈뼛거리며 방문을 조금 열어 방바닥에 놓고 얼른 문을 닫아버렸는데
대청을 내려오기도 전에 안에서 아지매 하고 부른다. 주인 영감이 분명하다. 할 수 없이 도로 방 앞으로 가서 문을 반쯤 열고 얼굴만 들이밀며 뭐 갖다 드릴까 예? 하며 안을 보는데 거기에 며칠 전에 보았던 지서장이 자기와 눈을 마주친 것이다. 영감이 하는 말이 엥 하고 귓가에 들리고 뭐에 들킨 사람 마냥 온몸이 오싹하게 느껴져서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안주거리 좀 더 내오랍니다. 하고는 어금니를 꽉 다물고 지서에서 보고 들었던 그 지서장의 오만한 말과 태도를 떠올린다. 한기가 오싹거린다. 몸이 파르르 떨리는 소양엄이다. 당장 집에 가고 싶고 또 이미 시간도 꽤 늦었지만 방 안의 저 설거지거리를 치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품파는 사람이다. 먹던 밥도 그냥 둔 채 멍하니 앉아있자 주인 여자가 한마디 한다. 와카노? 디나, 그래 딜만도 하제. 그래도 어쩌겠나 저거는 치아야제. 네, 더 생각해 줬꼬마. 품값을 좀 더 쳐주겠다는 말이다. 열리는 문을 보다가 소양어미의 얼굴을 본 지서장은 아까부터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맞은편에 앉은 주인 영감을 보고 한마디 묻는다. 참이가님, 저 여자 언제부터여서 일합니까? 아,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쁘다고 내자가 품을 산 모양인데 그럽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저 여자는 김병만이 식구인데 하며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다시며 얘기를 계속한다. 저 여자 여 발 들르쿠를 하지 마이소. 괜히 참이가님도 불똥 튈 일 생길지도 모릅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며 입을 가로째 다물며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 예? 김병만이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극합니까? 갑자기 자중 사람들이 다 귀를 세우고 말을 끊고 지서장을 향해 고개를 모은다. 지서장은 목을 움츠리고 낮아진 목소리로 연신 고개를 돌려 주위 사람들 눈을 맞추며 늘어놓는다. 아 참, 내 요새 그 자식 조사하러 다니느라 안 그래도 바쁜데 괜히 일만 잔뜩 늘었다 아닙니까? 지금 거의 작전이 마무리돼 간다고는 해도 아직도 잔당 소탕에 군부대가 지리산 도처에 있고 우리 경남 전체 경찰이 비상이 해제되지도 않으신데 그 빨치산 빨갱이 놈들 때문에 죽어나간 경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합천, 진주, 하만서부터 전라도 일대까지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 관내에 있는 사람이 유격대 대원으로 있다가 지난 가을 토벌 때 소탕 당했다고 며칠 전에 전통을 받았는데 그 죽은 자석이 바로 저 여자 남편이라 합디다. 김병만이라고. 사변 이후 월북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빨치산들은 지리산을 총 남한 유격대 본부로 하고 남으로는 백운산에서 북으로는 덕유산에 이르기까지 세를 이어 존재는 하였지만 1954년 지금 거의 남은 잔당이 소탕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경찰국에 조서를 올리자이 그 자식이 뭘 하고 다녔는지 누구하고 만났는지 몇 년 전 일까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다 알아도 상관없으이 말씀드리지만 요새 세상에 빨개이 빨자만 찌끼리도 잡히가는 세상인데 참이가님은 우짜자꾸 저런 집안하고 발걸음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는 눈을 치켜뜨고 영감을 본다. 그래? 그런 일이 바로 옆에서 있었어도 우리는 영 모르고 살았구만. 이제 그런 사람이 언제 이 동네에서 내야 뭐 장에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뭐 그저 동네 아지매인 줄만 알았지 뭐
영문 없이 입장이 묘해진 주인 영감이 입맛을 다시며 다리를 다시 꼬아 올리고 아 거기야 우리 지사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끼고 자 고마 드소 어서 하면서 주전자를 들어 좌우로 휘두른다. 참의관이라고 따라다니는 이름도 자신은 못마땅하고 감춰야 하는데 이곳에 와서 자리 잡은 후에 정신 나간 마누라가 무슨 영감 자랑질이라고 외정시대에 일제 앞잡이하던 벼슬 이름을 떠벌리는 통에 그만 그렇게 불리게 되어 늘 뒤가 구린데 갑자기 빨갱이 식구가 집안을 설렁거리고 다니고 또 어쩌면 자기의 뒤도 캐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영감은 불편하다. 방 안에서 두른거리고 웃거나 기침소리가 나는 걸 들으며 부뚜막에서 깜빡 졸던 소양어미는 우르르 소리가 나고 주인 여자가 나누는 인사소리에 벌떡 일어나서야 시간이 꽤 오래된 걸 알았다. 안방의 어지러운 상을 부엌으로 다 내놓고서 설거지할 생각에 마음이 천근 같은 참에 안방을 걸레질 하던 주인 여자가 소양아 내일 아침에 하자. 너무 늦었대. 니는 퍼뜩 가거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랍시대. 이기야 내일 지가 치우면 될 끼고 지는 그럼 갈랍니다 하고 부엌문을 닫고 뒤도 안 보고 종종 걸음을 친다. 이튿날 해가 오를 즈음 여과에 온 소양어미가 열린 부엌문 안으로 들어서니 주인 여자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다가 일어서며 소양이 왔나? 웃자고 여는 내 혼자 해야겠다. 사람 며칠 돼도 안 하는데 계산해보이 뭐 품사서 장사하는 게 수지가 안 맞다. 미안치만 이거는 어저끼다. 네 다음에 또 부를게잉 하면서 미리 넣어둔 듯한 돈을 윗도리에서 꺼내준다. 갑자기 듣는 소리에 잠시 멍한 소양어미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처지에 그저 손을 내밀어 돈을 받고 그래예? 아 그렇지예. 그라있어. 네 뭐 다음에 또 들리지예. 하고는 돌아서는데 주인 여자가 뒤따라서 부엌을 나오면서 잘 가제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작은 인원도 아니고 열은 넘고 또 하루 세끼를 해대자면 여간 힘든 게 아닐 뿐더러 바로 어제 아침만 해도 와줘서 다행이라고 정색을 하던 주인이 갑자기 아침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정쩡한 태도하며 돈부터 내미는 것 하며 소양어미는 생각해 본다. 자기가 뭐라도 잘못했거나 어젯밤에 방에 들락거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실수라도 했나. 하지만 생각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마치 문전박대라도 당하는 양 얼굴이 화끈거리고 뒷꼭대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기분이 영 엉망이 돼버렸다. 갑자기 여곽을 나온 참이라 어디로 향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포구 앞으로 옮겨졌는데 들리는 인사말에 얼굴을 들고 보니 그물을 엮고 있는 치환이 부부가 있다. 아 예 봄이라 도다리 잡을라꼬 예 하며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마음 내키지도 않는 발걸음으로 다가가니 오래전부터 남편과 친구인 치환이가 손을 멈추고 앉아서 담배를 꺼내며 아지매 네 한 이틀 전인가 지서장이 와서 캐서 알아심대. 병만이 말입니다. 안 되심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식이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사변통에 어디 있다가 올 줄만 알았디만. 말을 지지부진하고 담배에 불을 댕기자 옆의 식구가 아침은 잡쌌는겨? 하고 역시 어정쩡하게 서서 손에 대나무 그물 바늘을 들고 아는 체를 한다. 갑자기 귀가 웅웅거리며 어지럽기까지 한 소양어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겨우 한 파수밖에 안 된 일을 그것도 자기는 누구한테 말도 해볼 시간이나 여유도 없었는데
지서장이 와서 말했다. 또 그런가 할 사람이 아니라니, 그런 거라니 도대체 그런 것이 뭐란 말인가. 지도 모르게 심더. 소양 아바이를 봤다는 사람을 만나서 들었고 또 뭐 지서장이 그래서 알지. 도대체 뭐 우찌된 영문인지 지도 아직 모르겠심더. 아침바람이 시원하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덮어줘서 시원하다. 몇 마디 하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넘실대는 파도가 가슴벽을 후련하게 쳐주는 듯 시원하게 보인다. 아침에 내 그 자식하고 친구라 하는 말인데 조심하이소. 그러고 에러번 일 있으면 언제라도 오이소. 내가 뭐 해드릴 일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어색한 자리를 벗어난지도 모르게 소양어미는 걷는다. 집으로 가는 중이다. 복잡한 머리를 식혔으면. 하지만 시킬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폭우다. 사람 대하기가 싫어졌다. 멍하고 텅 빈 느낌이다. 거북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은 처량하고 몸은 오그라들고 밝은 빛이 어두웠으면 하고 온통 뒤죽박죽 마음이 일렁댄다. 서방이 죽은 건 죽은 건데 서방 없이 2년 가까이 혼자 아이들 건사하다 보니 눈물도 안 나게 참아내지만 지서에서 들은 빨갱이란 말과 지서장의 그 눈빛, 조심하라는 치환의 말, 또 여곽 주인 여자의 행동,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말인가. 빨갱이라는 말은 들어서 알고 또 그 빨갱이 때문에 사변이 난 것도 알지만 소양 아바이가 어째서 빨갛단 말인가. 자기가 아는 서방은 어느 구석에도 그 빨간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온 주위에 송충이가 기어다니는 듯 해진다.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소양어미는 입고 있는 큰 사지바지를 벌럭이며 대포집으로 향한다. 그 아침에는 알 것이다. 중천에 해가 솟을 때까지 그냥 허우적대고 다니는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지만 알아야겠다. 다들 갑자기 왜 이러는지. 소양은 꽁지 묶은 머리 위로 잔뜩 건부를 뒤집어 쓴 채 삭정 한 묶음을 이고 동생 숙향 역시 고만한 한 덩어리를 이고 둘이 막 동산을 내려오는데 그것도 무게라고 머리를 마음대로 못 돌리고 눈만 내려 깔아 발이 돌이나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걷는다. 언니야, 네, 서답이 없는데. 배가 막 쌀쌀 아픈기. 아무캐도 오늘 할 낀갑다. 언니야 거 좀 내 좀 더고.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소양은 한참을 걷다가 집까지 한 모퉁이쯤 남겨놓은 장소에서 머리에 인 뗄나무를 땅으로 휘딱 떨구고 주저앉는다. 아이고, 니도 좀 내리라. 고개가 와 이리 아픈지 모르겠네. 쉬었다 가재이? 하고 숙향을 올려본다. 숙향도 그제야 고개를 까딱 앞으로 쏠려 나무단을 떨구고 배를 움켜잡고 쪼그려 앉는다. 많이 아프나? 아이고 참 니는 꼭 크더라. 내 거도 많이 없대이. 니가 알아서 쓰고 꼭 빨아놔래이. 소양은 하늘을 올려보며 동생의 달그리뼈가 아픈 걸 묻고서 얼굴에 난 땀을 식힌다.